안녕하세요. 피부염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앞선 영상 모두 잘 보셨나요? 저희가 6월 15일에 이 마라톤 행사인 긍정해임 마라톤에서 초청 유튜버로 행사에 참여를 해서 5km를 뛰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5kg라 그래서 쉬울 줄 알았는데 네네. 평소 제가 쓰던 근육이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조금 네. 쉽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실외 운동이다 보니까 이 많은 러너분들이 정말 피부 노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업병이잖아요. 네. 기승전 피부, 계속 피부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자외선하고 이제 외부 환경 때문에 피부 손상에 대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러닝을 하면 뭐 피부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논란이 있지만 한마디로 그렇죠. 정리하면 러닝 자체는 피부에 좋지만 야외 러닝을 한다면 러닝 전후로 피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외 운동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건 러너분들이 필수 시청하셔야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러너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실외의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외선 노출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외선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원천 차단이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실외 운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사실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연구에 따르면 포르투갈 러너분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그 이제 햇빛이 강할 때 러닝 하시는 분들은 고작 19%밖에 되지를 않았고요. 브라질 러너분들의 57%는 오전 10시 이전에 러닝은 전부 다 마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한낮에는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지만 뭐 대회에 참여하거나 자외선 자체를 피할 수 없을 때 자외선 차단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외선 차단제는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숫자 30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0이 중요한 숫자군요. 러닝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은 각질층의 자외선 차단제가 완벽히 스며들도록 해서 물과 땀으로부터 제거하는 자외선 차단제 양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SPF 30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SPF 30 이상을 써야 되고 러닝하고 나가시기 전에 매출 전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처음에 바를 때는 좀 크림 타입을 써요. 그래서 크림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이유는 이 밀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는 것보다 나중에 계속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외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나 피지 때문에 이런 크림을 덧바르는 게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너분들에게 좋은 자외선 차단제는 스프레이나 선겔 아니면 로션 타입이 좋기 때문에 저는 덧바를 때는 크림이 아니라 이런 선겔 타입으로 이제 덧바르면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근데 이렇게 어떤 선크림을 바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 선크림을 어떻게 바르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같은 용량, 같은 SPF 지수라고 하더라도 바르는 방법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일단 목표는 균일한 두께의 얇은 선크림 막을 형성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이게 불규칙하게 막이 형성되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서 얇은 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는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톡톡톡톡 두드려 발라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량을 한꺼번에 바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용량을 좀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번 바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덧바르는 거. 이렇게 3가지. 그래서 두드려 발라라, 나누어 발라라, 그리고 덧발라라. 이렇게 하면 안 발렸던 부분에도 이제 골고루 그렇게 얇은 막이 형성이 돼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남자분들 보면 이렇게 한꺼번에 쫙 짜가지고 세수하듯이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요. 이러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많이 발라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러닝이 끝났다면 이제 그때는 보습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계속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서 피부 수분이 증발되다 보니까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특히 보습뿐만 아니라 일광화상을 입었다면 그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이 귀리
귀리가루, 오트밀 가루입니다. 아, 찬물에 네. 오트밀 가루를 풀어가지고 뭐 세안을 한다거나 샤워를 하면 그 열감이나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 오트밀 가루로 입욕하는 방법은 네.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네. 가려운 개선을 위해서 네. 권장하는 치료 방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사실 피부과 선생님들은 이런 이제 천연 성분 바르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이 귀리가루, 오트밀 가루만은 좀 예외적으로 거의 1945년대부터 이제 피부과에서 굉장히 고전적으로 뭐 열감이 있는 피부나 그런 습진 있는 피부에 항상 권해왔던 교과서적인 치료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오트밀 가루에 뭐 비타민 E나 베타글루칸 그리고 뭐 식물성 아미노산이나 오일 같은 것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피부 진정이 되게 잘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뭐 귀리가루 개고 이런 게 좀 귀찮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트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화장품을 차갑게 해가지고 바르면 피부 진정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러닝 후에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와 네. 보습제 사용은 이 러닝하는 이제 당일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고요. 네. 만약 이렇게 장시간 야외 러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네, 일주일 전부터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네. 일주일간 매일 비타민 C 2g과 토코페롤 1200IU를 복용하였을 때 최소 혼방량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 항산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네네.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피부암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디나 캐스터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러너분이시고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이 근데 너무 야외에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저세포암 그다음에 흑색종과 같은 이런 피부의 그 암 때문에 수술을 많이 받으시면서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런 러너들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5가지 원칙을 강조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낮 운동은 피하는 거.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거. 그리고 옷이나 모자를 통해 가지고 의복으로 좀 가려주는 거. 그리고 말씀하셨던 항산화제 드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피부 검진을 받는 거. 이렇게 5가지를 강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야외 러닝 후에 일광화상을 입었다면 바로 피부과로 오시는 것이 좋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햇빛을 보면은 바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한 3시간에서 6시간의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24시간이 지나면 가장 이제 절정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72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좋아지기는 하는데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일광화상은 좋아지지만 피부가 까매지게 돼요. 이게 색소 침착이 생기는 지연성 색소 침착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광화상은 조기에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리고 열감이 너무 심하다 할 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광화상 초반에 미백 관리와 진정 관리가 같이 들어가면 피부에 대한 자극이나 색소 침착 반응이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초반에 바로 피부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피부 건강 지침들을 잘 지키시면 러닝 자체는 피부 탄력과 피부 진피층의 두께를 증가시켜서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고 건강하게 러닝하시면서 모두 피부 영해지세요. 감사합니다.